오늘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시장에서 동시에 나타난 강력한 상승 현상은 단순한 기술적 지표의 변화나 일시적인 투자 심리의 개선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구조적 변혁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본토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4년이라는 긴 시간의 저항선을 뚫고 이전 고점을 돌파한 것은 단순한 가격의 회복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2조 위안이라는 역사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치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이러한 변화가 일부 선도적인 기관 투자자만이 아니라 시장을 구성하는 광범위한 개인 투자자들까지 동참하는 참여의 양적 팽창을 넘어선 질적 심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홍콩 역시 항생지수가 25,000선이라는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을 큰 거래량을 동반하며 넘어섰고, 특히 시장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항생테크 지수가 전체 시장의 상승률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중심축이 은행, 부동산 등 전통적인 가치주에서 인공지능, 플랫폼, 바이오 등 미래 혁신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이번 동반 상승의 가장 중요한 외부 촉매제는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 이후 뚜렷해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지표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이제 통화 정책의 무게중심이 물가 안정에서 경기 관리로 이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대한 전망을 근본적으로 긍정적이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금 흐름의 기준이 되는 달러화의 추세적인 약세 전환 가능성은 그동안 미국 시장에 집중되었던 자금이 다른 신흥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 과정에서 홍콩과 중국 시장이 주요 수혜 지역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파급 경로를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미래 기업 이익의 가치를 현재가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특히 기술주와 같이 미래 성장 가치가 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시켜 주가 상승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개방 경제인 홍콩 시장은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수혜를 입었고,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본토 시장 역시 외국인 자금 유입과 위안화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제공했습니다. 본토에서는 재정부가 발표한 이자 보조 정책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비 대출과 서비스업 운영자의 대출 이자를 정부가 직접 보조해주는 제도로 소비와 공급이라는 경제의 양대 축을 동시에 자극하여 내수 시장의 활력을 되찾으려는 다각적인 목표를 가집니다. 과거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방식이 특정 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정책은 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가계와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파급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산서, 충칭, 장수 등 여러 지방 정부에서 인공지능 및 산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책을 연이어 발표한 것은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는 신인프라 정책의 일환으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기에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믿음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특히 관련 기업들이 높은 반기순이익 증가율을 발표하면서 추상적인 정책적 기대가 구체적인 기업의 실적으로 증명되는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는 AI, 연산력, 액체 냉각 서버, CPO 등 특정 기술 테마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홍콩 시장의 경우 중국 본토의 정책 기조 변화가 매우 중요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반내권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해석은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이 과거에 예측 불가능하고 강력한 통제 위주에서 이제는 보다 예측 가능하고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규제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시장 지배력 남용과 소모적인 경쟁은 억제하되 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장려하는 규칙에 기반한 규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내권으로 지칭되는 성장은 없으면서 내부의 출혈 경쟁만 심화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지향하고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와 서비스 품질 개선, 그리고 수익성 제고 등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은
그동안 과도한 정책 리스크로 인해 저평가받았던 홍콩 상장 대형 기술주들의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정책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낳았습니다. 실제 자금의 흐름과 시장 내부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상승의 강도와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토와 홍콩 시장 모두에서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단순히 기존 참여자들의 거래 빈도가 늘어난 것을 넘어 그동안 관망하던 새로운 자금이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본토에서는 주도 자금이 증권,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등 뚜렷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산업으로 명확히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시장의 스마트 머니가 어떤 섹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증권주의 강세는 전통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확대와 신용거래 증가 등 시장 전반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강세장의 초기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콩 시장에서는 남양 자금으로 불리는 중국 본토 자금의 지속적인 순유입이 시장을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누적 순유입 규모가 9천억 홍콩 달러를 넘어섰다는 데이터는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 시장을 단순한 단기 트레이딩 대상이 아닌 구조적인 장기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 관련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투자 방식 또한 개별 종목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 분산 투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을 보면 AI, 신약 개발, 로봇, 비철금속 등 미래 성장 산업 및 전략 산업이 고른 상승세를 보인 반면 은행, 물류, 석탄 등 일부 전통적인 경기 방어 업종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관심과 자금이 명확히 과거의 성장 동력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여러 증권사들의 시장 분석 리포트 역시 대체로 낙관적인 방향으로 수렴하면서도 그 강도와 경로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환홍 위안증권은 이번 장세를 급격한 상승보다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느린 강세장으로 정의하며, 아직 시장을 이끌어갈 확고한 주도 업종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기술 혁신 분야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제조업 분야가 유력한 후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업종별 순환매 장세를 예상하며 본격적인 추세 강화는 4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은하증권은 신용거래 잔액이 2조 위안을 넘어서며 시장의 활력이 증가했지만 과거의 역사적 고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8월 중에는 뚜렷한 정책 모멘텀이 없는 시기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체의 상승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특정 업종 중심의 국지적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신다증권은 보다 강한 톤으로 이미 시장이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을 시작했으며, 강력한 정책 지원과 꾸준한 자금 유입이 결합되어 하반기 내내 상승 탄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기 변수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이나 중반 이후 본격화될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종합하면 시장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 상승의 속도와 과정,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탐색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은 단순한 기술적 분석의 영역을 넘어 거시 경제 정책, 산업 정책, 시장 수급, 그리고 투자자 심리라는 4가지 차원의 변수들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명하며 만들어내는 구조적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래 대금의 실질적인 증가는 이번 상승이 과거의 단기 랠리와는 다른 질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시장의 관심과 자금은 명확히 성장 및 혁신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대형 가치주보다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형 성장주의 주도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투자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러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것입니다.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현재의 정책과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8월은 중국과 홍콩 기업들의 반기 보고서가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시기이므로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거나 혹은 뛰어넘는 실적과 긍정적인 하반기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의 차별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유동성의 힘만으로 시장 전체가 동반 상승하는 국면에서 실제 이익 창출 능력을 통해 정책의 수혜를 스스로 검증하는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 옥석 가리기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급등에 따른 과열 구간 진입과 차익 실현 욕구 증대로 인한 속도 조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힘을 싣는 방향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이라는 두 가지 핵심 변수를 나침반 삼아 성장성이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시장 조정 시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기술 국산화, 내수 소비 시장의 고도화,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와 관련된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